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단일 장애 원인 1위라는 겁니다. 살아남아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3시간 안에만 치료받으면 80%는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게 생명을 좌우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정씨 어르신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으로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무겁고 저렸습니다.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보는데 얼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웃어보려고 했는데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혀가 꼬이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씨 어르신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뇌졸중이다. 다행히 배우자분이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셔서 뇌졸중 증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119 상황요원도 뇌졸중을 의심하고 즉시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증상 발생 2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는데 오른팔이 떨어졌습니다. 말을 시켜보니 어눌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뇌졸중으로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증상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뇌 CT와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왼쪽 중대뇌 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아니었고 막힌 혈관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혈전용해제 투여를 결정했습니다. TPA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혈전을 녹여서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하지만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정씨 어르신은 1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왔으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물 투여 30분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 비대칭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의료진도 골든타임 안에 와서 잘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어르신은 일주일 입원 후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혈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소금을 확 줄였습니다. 하루 5g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도 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재발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정씨 어르신은 지금 76세가 되었지만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날 아침 증상을 무시하고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반신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전이나 동맥 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힙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전체 뇌졸중의 80%가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약해진 혈관이 터지거나 뇌동맥류가 파열됩니다. 뇌 안에 피가 고여서 뇌를 압박합니다. 20%가 뇌출혈입니다.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5분만 멈춰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시간이 곧 뇌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혈전용해제는 3시간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6시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뇌졸중 전조 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경험한 사람의 20%가 3개월 내에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TIA는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곧 뚫리는 겁니다.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뇌졸중이 올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TIA 후 48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기간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즉각 치료를 받으면 재발률이 80% 감소합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위험 인자를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뇌혈관센터 연구는 5대 전조 증상을 밝혔습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입니다. 이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FAST 테스트로 90%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FAST는 얼굴 페이스, 파람, 말 스피치, 시간 타임의 약자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의 70%가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6시간이 넘어간 환자는 30%만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후가 나빠집니다. 이제 뇌졸중 전조 증상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저립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없어집니다.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한쪽 다리를 끌게 됩니다.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립니다.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갑니다. 이것은 뇌의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와 몸은 교차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상, 말이 어눌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지시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부분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증상,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집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어두워집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합니다. 한쪽 시야가 사라집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절반이 안 보입니다.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복시 현상입니다. 이것은 뇌의 시각 영역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넷째 증상,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구토를 동반합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뇌동맥류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다섯째 증상,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주변이 빙빙 돕니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쓰러집니다. 구토와 오심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뇌간이나 손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된 겁니다. 이 5가지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 가기가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제 FAST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면 이상입니다. 얼굴이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는 암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으라고 하세요. 10초 동안 유지하라고 합니다.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돌아가면 이상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라고 하세요. 하늘이 파랗다 같은 문장입니다.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문제입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시간이 뇌를 구합니다. 증상 발생 시간을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골든타임 3시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상황요원에게 증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쪽 팔이 마비되었다. 말이 어눌하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세요. 상황요원이 뇌졸중을 의심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보냅니다. 환자를 편하게 눕힙니다.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조이는 옷을 풉니다. 넥타이, 벨트를 풉니다. 절대 먹거나 마시게 하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손상되어
사례가 들 수 있습니다. 약도 주지 마세요. 혈압약이나 아스피린도 주지 마세요. 뇌출혈인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단하게 하세요.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세요.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를 이용하세요. 구급차가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검사를 합니다. 뇌 CT나 MRI를 찍습니다.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확인합니다. 뇌경색이고 3시간 이내라면 혈전용 해제를 투여합니다. 6시간 이내라면 혈관 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뇌졸중 예방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입니다. 목표는 120-80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합니다. 둘째, 당뇨를 조절하세요. 고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공복 혈당 100 미만, 당화 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당뇨약을 잘 드시고 식이요법을 지키세요. 셋째,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습니다. 목표는 100 미만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세요. 고기, 기름, 튀김, 과자를 피하세요.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듭니다. 뇌졸중 위험을 2배 높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금연 후 2년이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술을 줄이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합니다. 허리 둘레를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일곱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걷기를 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줄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아홉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통곡물을 선택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먹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을 보호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는 소금과 지방이 많습니다. 열째,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심전도와 경동맥 초음파도 고려하세요. 경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뇌졸중 재발 방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5년 내 재발률이 30%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8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을 빠짐없이 드세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처방받았다면 평생 먹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입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임의로 끊으면 재발합니다. 둘째, 혈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세요. 목표는 120-80보다 낮게 잡습니다. 매일 2번 이상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3개월마다 신경과에서 검진받으세요. 뇌 MRI나 MRA로 혈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재활치료를 받으세요. 후유증이 있다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받습니다. 꾸준히 하면 기능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안전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119번호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가족에게 뇌졸중 증상과 FAST 테스트를 알려주세요.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우울증은 회복을 방해합니다.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취미 생활을 하세요. 여기서 뇌졸중 고위험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넷째, 심방세동 환자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혈전을 만듭니다. 다섯째,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여섯째, 과음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소주 2잔 이상 마시면 위험합니다. 일곱째, 비만인 사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위험합니다. 여덟째,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뇌졸중을 앓았다면
위험이 높습니다. 아홉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60세 이상부터 급증합니다. 열째, 과거에 TIA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미니 뇌졸중을 겪었다면 큰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받으세요. 혈관 초음파로 경동맥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뇌 MRI나 MRA를 찍으세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TIA입니다.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48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뇌졸중은 갑자기 오나요?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TIA 같은 경고 신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세 번째, 젊은 사람도 뇌졸중이 오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최근 30-40대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질문 네 번째, 뇌졸중 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으면 70%는 후유증 없이 회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후가 나빠집니다. 빠른 치료가 핵심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 아스피린을 예방으로 먹어도 되나요?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 후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먹지 마세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한쪽 다리가 자주 저린데 뇌졸중인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 혈액순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질문 일곱 번째, 뇌졸중은 유전되나요? 직접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위험 인자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여덟 번째, 겨울에 뇌졸중이 더 많이 오나요? 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이 20% 증가합니다. 보온에 신경 쓰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장애 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80%는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5가지를 기억하세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함, 한쪽 눈 시야 장애, 극심한 두통, 원인 불명 어지럼증입니다. FAST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얼굴 페이스, 파람, 말 스피치, 시간 타임입니다.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75세 정씨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증상을 알아채고 빨리 대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금연하고 금주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자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혈압을 재보세요. 내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소금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119를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FAST 테스트를 함께 연습해보세요. 골든타임 3시간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곧 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에게 전화해서 오늘 배운 FAST 테스트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언젠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